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하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차를 타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연비를 빼고는 이 차를 논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장 큰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그게 다예요.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는 연비가 좀 많이 떨어져요. 한 정도? 제가 이 차를 오래 타면서 지금 이렇게 어깨도 좀 아프고 허리도 좀 아픈데 네. 네. 어깨랑 허리가 아프다고요? 네, 제가 지금 하이브리드 시스템 점검 메시지가 떴네요. 갑자기 또 떴네요. 네, 용도에 따라서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도 있고 추천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Midnight and city lights on the other side. You're calling me up at the same time. I'm in the daylight. You're calling to say hi, but your words they cry. If there's something that you need to say. 안녕하세요. 폴리의 카터뷰. 오늘 니로 차주분을 만나러 경기도 의왕시로 왔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민이라고 하고요. 의왕에 살고 있고 해외 법인의 회사 5년차 직장인입니다.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개해 주실 이 차량 니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인데요. 트렌디,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간 라인인 프레스티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가성비로 탈 수 있는 차고, 이 차 엔진은 1580cc 1.6L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이고 흔히 말하는 이제 GDI 엔진이죠. 그래서 최대 마력은 약 105마력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마력까지 찾아보시고 오신 네, 차주님. 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연비죠. 아무래도 이 차를 타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연비를 빼고는 이 차를 논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장 큰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그게 다예요. 니로에서 연비 빼면 그냥 시체군요. 이 차 그러면 몇 년형 차량인가요? 2023년 5월 달에 출고가 됐고요. 제가 6월 달부터 타고 있습니다. 5월에 출고가 된 차량을 바로 6월부터 타게 되신 건데 어떻게 이 차를 타게 되신 건가요? 이거는 제가 구매하는 차량은 아니고요. 이제 회사 법인차인데 회사 외근을 다니거나 이제 출퇴근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차주님 혼자서 이 차를 거의 뭐 본인 차처럼 타신 건가요? 네, 이제 저희 법인차가 여러 대가 있어가지고 이 차는 거의 제가 다 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가끔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지금 몇 킬로미터 정도 주행을 하셨나요? 지금 77,885km가 찍혀 있는데 아무래도 외근직이다 보니까 장거리 주행할 기회가 많고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타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떤 차량을 타셨었나요? 저는 이제 기아 포르테를 친구한테 중고차로 구매해서 타고 있었는데 2023년 6월 달부터 제가 이 차를 타게 되면서 출퇴근 때 이 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차를 탈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는 팔고 이 차를 타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연료비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보험료도 많이 세이브했습니다. 포르테를 타시다가 이제 니로로 넘어오셨는데 확실히 연비가 뭐 체감이 큰 정도로 이제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쵸. 한 거의 2배 정도? 반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요 같은 경우는 법인차지만 제가 탄 거에 대해서는 금액을 지불을 하고 있는데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기 위해서 이제 운행 기록 같은 것도 작성을 하고 있고, 포르테를 탔을 때는 월에 한 30만원 정도? 많이 타면, 적게 타면 한 20만원 정도 사용을 했었다면 지금은 10만원 안쪽으로, 아무리 제가 뭐 지방으로 놀러를 간다든지 이럴 때도 가끔씩 빌려서 타는데 출퇴근을 한다든지 했을 때 한 달에 10만원이 안 나옵니다. 톨비 포함해서 보통 6만원, 7만원 그 정도 제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이 차? 연비는 이제 계절마다 다른데 여름에는 한 25, 23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겨울에는 한 20, 21 좀 잘 안 나오면 18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잘 안 나오는 게 18이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출퇴근할 때는 21km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고 장거리 주행할 때는 25km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연비 운전을 좀 되게 신경을 써서 하는 편이라서 그런 것 같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밟고 다니면은 한 15에서 18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 원래 운전 스타일이 어느 정도 좀 연비도 좀 잘 보시면서 하는 스타일이신가 보네요. 그렇죠. 이제 이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운전할 때 여기 EV라는 표시가 떠 있으면 하이브리드 주행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시를 띈 상태에서는 연비가 무한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고. 엄청난 발컨을 네. 하시는 차주님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평상시에 그럼 일주일에 뭐 5일, 6일 많이 주행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주 7일이면 주 7일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5일은 출퇴근 용도로 쓰고 있고, 주말에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갖고 있다가 가까운 뭐 여자친구네 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갈 때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 연비라고 하셨고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9 니로에 비해서 9 니로 하이브리드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실 텐데 외관적으로 좀 예뻐요. 제가 보기에는 예쁜데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이제 소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후면 트렁크가 굉장히 넓다. 그거가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가 그래도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온다. 제가 넣어봤는데 이런 하프백이나 뭐 호터백은 들어가는데 호터백은 안 들어가서 폴딩을 이렇게 하면 여긴 들어가죠.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단, 2단 폴딩이 가능합니다. 보통 그럼 혼자서 많이 타시겠네요. 네, 주로 거의 혼자 타고 있습니다. 90% 정도. 혼자 타기에는 뭐 이 정도 사이즈가 뭐 전혀 불편함이 없죠. 저는 굉장히 편하고 사실 제가 차에 큰 막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차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변의 시선 막 약간 이런 건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차는 외관적으로나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제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있고 여기 주행 디스플레이, 이 주행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수정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색상 변경 정도 가능하고요. 네.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선택하면서 휠 뒤쪽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제 패들 시프트, 회생 제동이나 이제 기어 변속에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가지고 네, 나름 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이제 요 설정에서 이 라이트 색상까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 커넥트 전 모델에 있는 그런 것들도 다 있고요. 이 보관함에는 이제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저희 핸드폰을 이렇게 올리면은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이게 아니면 굉장히 좀 느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됩니다. 무선 충전을 저 즐겨를 하지 않아서 완충되는 속도가 얼마인지 제가 실제로는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올려놨을 때 충전이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물건을 여기다 놓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올려놓았을 때 충전이 된다 정도. 1년 반 동안 거의 뭐 매일 타셨잖아요. 네. 느끼신 점 있을까요? 일단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 차 타면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는데 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저는 좀 가벼운 느낌의 휠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고, 그리고 브레이크도 굉장히 민감해요. 이전에 타던 포르테 같은 경우는 좀 꾹 밟아야 이제 정차가 됐다면은 요거는 좀 더 살살 밟아도 정차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하는 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120km, 130km 이상으로 가도 뭐 잘 나가나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제가 고속도로에서 110에서 120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넣고 운전을 하는데, 뻥 뚫려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 스포츠 모드를 넣고 160, 170 이렇게 밟고도 잘 다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비가 어느 정도로 떨어지나요?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는 연비가 좀 많이 떨어져요. 한 절반 정도? 10에서 11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많이 떨어져서 절반으로 떨어진 게 네. 사실 일반 보통 차들의 평상시 거의 연비 그렇죠,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차의 단점을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 차가 소형 SUV이다 보니까 좀 요철 이런 거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좀 주행할 때나 좀 흔들림이 좀 있어가지고 승차감 면에서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가 이 차를 오래 타면서 지금 이렇게 어깨도 좀 아프고 허리도 좀 아픈데 네. 네. 어깨랑 허리가 아프다고요? 네, 제가 하루에 막 10시간씩 운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10시간이요? 10시간씩 운전하고 부산 당일 출장 이런 거 갔다 오면은 그 정도로 운전하시면 어떤 차를 타도 어깨나 허리가 아플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긴 예. 하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운전을 오래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오래 하기 때문에 차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네. 10시간 타고 안 아픈 차 있으면은 한번 네.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많이 타시는 줄은 저는 몰랐고요. 네네. 하루에 뭐 많이 타봤자 뭐 3시간, 2-3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했지 10시간 뭐 부산 당일치기요? 단점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점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하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그 사전에 그 연락을 드렸을 때 네. 최근에 차가 조금 이상이 있어서 뭐 막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맞아요. 그거는 어떤 일이 생겼던 건가요? 작년에 11월 달 정도에 하이브리드 시스템 점검을 하라는 이 안내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기아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입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문제를 찾지 못했어요. 통신적인 문제일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받았고 경고 메시지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12월 달쯤에 한 번 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점검하라는 동일한 메시지가 떠서 그때도 또 제가 센터 방문을 했죠. 연결해가지고 어떤 문제인지 확인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통신 문제다 라고 해가지고 바로 해결을 못하고 제가 좀 지나서 이제 센터 입고를 해가지고 정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메시지 또 없어졌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하이브리드 시스템 점검 메시지가 떠가지고 세 번째 뜬 네, 거네요? 세 번째 지금 떠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또 오늘은 또 메시지가 안 들어왔네요. 아, 세 번째 떴을 때는 뭐 또 따로 뭐 맡기신 건 없으시고요? 예, 아직 못 맡겼습니다. 이게 지금 예약을 해서 맡겨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직 맡기진 못했고요. 보통 하이브리드 시스템 점검 메시지가 뜨면은 엔진오일 경고등이 같이 나와요. 이제 뭐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엔진오일도 제가 그때 점검 맡기면서 교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맡겼을 때도 뭐 엔진오일에 대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고 이제 이번에도 엔진오일 경고등만 떠 있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꺼졌네요. 그게 왜 자꾸 꺼졌다 켜졌다 하는지 혹시나 뭐 관련해서 겪어보셨거나 아니면은 내용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한번 네, 저도 좀 알고 남겨주시면 싶네요, 진짜로.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사실 호불호나 뭐 개인 취향은 원래 뭐 모든 사람들의 주관적이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디자인 특히 신형 괜찮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타기에는 정말 적합할 것 같고 전국에서 니로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으실까요? 특히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서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도 있고 추천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장거리 운전이 잦거나 아니면은 혼자 탄다, 차에 대해서 하차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라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차 라인이 이제 트렌디,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라인 중에서도 이제 중간 프레스티지 라인인데 굉장히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타실 것 같아요. 하차감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시는 분은 글쎄요, 사실 좋은 차가 많잖아요.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약 3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기본 가격으로는 친환경 세제 혜택을 받아서 2,890만 원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2,900만 원대로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랑 그리고 10.25인치 요 내비게이션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약 150만 원 정도 더 추가돼서 3,150만 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프레스티지 그 등급이 그러면 옵션이 또 어떤 게 추가가 돼 있는 건가요? 프레스티지 라인부터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요. 트렌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고 그리고 10.25인치 요 내비게이션도 프레스티지 라인에서부터 가능합니다. 트렌디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휠이 16인치인데 시그니처 모델부터 18인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휠이 커지면 살짝 이제 간지가 좀 추가되는 정도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거의 뭐 그냥 깡통으로 이 차를 타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트렌디 네. 모델로 보통 이제 선택을 하실 것 같고 네. 고속 주행이 많아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도가 필요하고 이 스크린 좀 어느 정도 중요하죠. 그래 보기에 좀 추가를 하고 싶으면은 프레스티지로 가시면 되겠고 휠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옵션 최대한으로 이제 가져가려면 시그니처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프레스티지 라인 풀옵션 기준으로 3,5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드라이브 와이즈 시스템이랑 그리고 이 10.25인치 내비게이션만 추가를 하더라도 충분히 뭐 열선 시트라든지 아니면 통풍 시트도 다 적용이 되고 2열 열선 시트도 다 있거든요. 웬만한 건 다 있네요. 예,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습니다. 뭐 썬루프나 이런 것도 별로 이 차의 용도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패밀리카로는 이 차가 어떨까요? 만약에 뭐 아이가 한 명 있다, 카시트와 유모차를 같이 싣고 다니기에는 이제 조금 이제 공간감이 아쉬울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소형 SUV이기 때문에 카시트를 실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고 뭐 모르겠어요. 일단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조만간 결혼을
하고 싶지만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해서. 이 차를 그럼 언제까지 하실 것 같으신가요? 이 차는 조만간 반납이 될 예정이에요. 지금 하이브리드 시스템 점검 메시지가 떴네요. 갑자기 또 떴네요. 네. 이게 이런 뭐 식으로 가끔 조금 가끔 불안함이 있죠. 생기네요. 확실히 뜨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요거를 문의를 했는데 별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왜 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통신상의 문제가 있다고만 답을. 예, 통신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좀 정확하게 문서로 이렇게 제가 받은 게 아니라 그 정비사 분한테 들은 거라서 정확하게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차 그럼 반납을 조만간 하실 예정이신 네네. 거라고요? 예, 조만간 반납을 할 예정인데 장기 렌트카다 보니까 렌트를 하고 기간이 되면 반납을 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다음 차도 아마 니로 하이브리드가 될 것 같아요. 아, 니로의 굴레에서 일단은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네. 본인의 뭐 드림카, 뭐 타고 싶은 차 이런 거 있으신가요? 드림카 말만 들어도 좀 설레는데, 제가 BMW를 좋아해요. 외관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BMW 중에서도 X5 SUV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X5를 타고 싶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연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X5라고 하면은 그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꼭 한번 타보고 싶네요. 아, 네. 요즘에 근데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X5가 나와서 네. 이제 전기 충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100km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100km를 전기로 이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이 닳는 그런 차가 나와서 뭐 도심에서 혹은 출퇴근 가까운 거리는 충분히 그 전기로만 할 수 있는 그런 X5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런 거를 타시면은 연비와 X5 모두 한 번에 이제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이게 니로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기본 니로보다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그 가격 갭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좀 오래 타야 그 뽕을 뽑을 수 있다 라고 그렇죠. 제가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이 주행거리 뭐 많이 안 타시는 분이 굳이 뭐 하이브리드 사서 차값 비싸게 내고 타는 건 오히려 좀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차주님처럼 뭐 정말 거의 매일같이 엄청 많은 시간을 이제 운전을 하시면은 확실히 이 하이브리드가 연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뭐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 가솔린 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량으로 구매를 하셔도 충분히, 제가 오늘 타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도 실내가 넓고 주행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차에 관심이 없어요. 뭐 엔진 종류는 뭐가 있고 트림에는 뭐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용어도 잘 몰랐단 말이죠. 찾아봤거든요. 차가 뭔지, 이 차의 라인은 뭐고, 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알다 보니까 차를 좀 선택하고 살 때 제가 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나 많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사용자가 얘기해주는 리뷰를 볼 수 있는 이제 폴리의 카터뷰 좀 보면 차를 선택하거나 살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실제 사용자의 지식 같은 거를 흡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로 차주분을 만나러 경기도 의왕시로 왔는데요. 조금이라도 재밌거나 유익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폴리의 카터뷰 전세계 모든 차주를 인터뷰하는 그날까지 계속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